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대방을 떠나게 만드는 최악의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이요. 가끔은 내가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왜 떠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잊고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처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습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견이나 마음을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말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할 때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고 단순히 내 생각만을 주장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도 점점 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저와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모두가 저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제 말습관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습관, 나중에. 나중에 할게,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어요. 아내가 뭔가 부탁을 할 때,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심지어 직장에서 일이 쌓일 때도 저는 항상 나중에 할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청소 좀 해줄래? 그때 저는 나중에 할게라고 답하고는 그 일을 미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의 부담이 점점 커져 결국 아내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었죠. 어느 날 아내가 정말 지쳐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힘이 빠져 보였죠.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할 거면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나중에 뭐? 언제 하겠다는 거지? 나중에라고 말만 하지. 당신 결국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중에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 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나중에 할게라는 말을 자제하고 곧 할게라거나 지금 바로 할게라고 대답하려고 했죠.
이렇게 말하니 아내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 후로 아내와의 관계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말습관, 내가 옳아. 이 말습관은 직장에서 특히 많이 썼던 말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저는 늘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조건 맞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자주 말했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제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아.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때마다 동료들은 제 의견을 따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동료들에게 내가 옳다는 걸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게 효율적이고 잘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렇게 고집을 부린 탓에 팀워크가 깨졌고 결국 동료들은 점점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가 무엇을 해도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내 방식이 맞다고만 고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밀어붙이면 팀워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방식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제 방식만 고집하면서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동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방식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팀워크도 많이 개선되었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제 방식이 아니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말습관.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이 말은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말이에요. 직장이나 집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면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라고 하며 피했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 학원 끝나면 데려와 줄래? 그때 저는 정말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 후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죠. 그래서 원래 당신이 하는 일이지 않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도와줄 여력이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알겠어. 하면서 다시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고 결국 아내가 모든 걸 해결했죠. 언젠가 아내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얼굴도 피곤해 보였고 아이들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눈에 확 띄었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내일 학교 준비까지 하느라 진짜 미치겠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아이들,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기르려고 낳은 거야? 당신 아빠 맞아? 부모로서 책임감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았대?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일상적인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고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았는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습관.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이 말도 정말 자주 했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실수를 하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못해?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상처를 주곤 했지요. 한 번은 아이의 시험 점수가 실망스러워서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했어요. 그때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 제가 노력한 게 다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의욕도 떨어지고 더 이상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노력이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단지 결과만 가지고 비판했음을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며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수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습관.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이 말도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예요. 친구나 동료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너만 힘들어. 요즘 모두 다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힘들 때 그게 힘든 거라고 인정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네 주변에 누가 남겠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친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심코 말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 깊게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실수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호님의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최악의 말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대방을 떠나게 만드는 말습관을 고치는 법을 3가지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이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결국 내가 너보다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제일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 영화가 완벽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 진짜 대박이야. 이거 봐야 돼.
그런데 친구가, 아니, 난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뭔 스타일을 따지고 앉았니? 내가 언제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한 적 있니? 그냥 이거 봐. 그럼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강요하지? 싶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시당하고 자기 기준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겠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는 너는 뭐가 좋을 것 같아? 라고 먼저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습관을 만들어가면 상대방은 내 생각도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중에 할게라는 말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라는 말 정말 자주 사용하죠?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지금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내일은 나중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대신 지금 당장 또는 곧 할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대방에게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중에 할게 대신 지금 바로 할게로 바꾸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또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네가 느끼는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바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지.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 나도 저런 말습관 좀 고쳐야겠다는 반성이 있었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건 내일이 아니잖아. 내일 할게 같은 말들은 습관처럼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는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도 고칠 수 있다.
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말습관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한다는 게 진짜로 그런 거거든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나를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만큼 멋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말습관을 고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를 만드는 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노력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고치는 말습관이 결국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말 한마디, 표정, 억양, 그 모든 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가끔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말습관을 고치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느끼고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면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한 말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